얘들아, 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커다랗게 이제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파트로 나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내가 먼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얘들아. 봐봐. 자, 어떤 함수가 원래 있었어. 뭐 fx가 있었다고 치자. 얘를 우리가 뭐를 해버렸냐면 미분을 해버릴 거야. 미분을 해버린 걸 우리가 f'x라고 약속을 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과정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얘를 역연산을 이제 배울 거란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미분은 쪼개는 거고 적분은 쌓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미분은 잘게 자르는 거고 적분은 잘게 자른 걸 붙여버리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과정들 중에 뭐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파트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원래 어떤 함수가 있었어. fx라는 게 있었어. 근데 걔를 미분을 시켜버렸다 얘들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x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볼게. 2x가 나왔다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원래 있었던 함수는 그럼 뭐가 될까? 그럼 fx는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야. 자, 몇 있어야 되니 일단? x의 제곱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얘들아 봐라. 야, 여기 뒤에 상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상수가 있었는데 걔를 미분시켜서 상수가 없어졌으니까 2x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어떠한 값이 있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예를 들어버리면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돼 있는데 미분을 시켜서 나온 도함수가 y는 2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근데 걔를 적분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쨌건 간에 원래 있었던 함수는 x의 제곱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몇, x의 제곱 플러스 몇, x의 제곱 플러스 몇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수가 몇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하나야, fx는.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부정적분이 무슨 말이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붙는 게 어떠한 상수들이 전부 다 붙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c라고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상수잖아. 적분시켜서 나온 상수잖아. 그래서 이름을 그냥 적분상수라고 그냥 쓸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부정적분은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얘를 미분시켜서 얘가 나왔으면 원래 건 뭐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자, 한 번 더 봐봐. 자, 그러면 편하게 미분시켜서 나오는 식이 뭐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봐봐. 자, y는 fx라는 게 만약에 fx가 x의 n제곱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의 n제곱. 그러면 다시 y'은 그럼 뭐가 나온다고 우리? n 곱하기 x에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한테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냐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자, 인테그랄. 자, 적분에 대한 기호는 우리가 인테그랄로 쓸 건데 여기 범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n에서 x에 n-1이라고 이렇게 dx. 그러니까 이건 뭐 적분 연산자라고 하는데 적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뭐에 대해서 적분을 시켰다. 변수가 뭐다라고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봐봐 얘들아. 자, 그럼 얘는 뭐를 미분하면 나오니 이렇게 생각을 한 말이야. 됐어? 얘 뭐 미분하면 나오는 거야?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이 힌트를 c를 구하기 위해서 몇 컴마 몇을 지난다. 몇일 때 몇이다. 뭐 x에다 0을 대입시켜버리면 몇이 나온다. 이렇게 점 하나를 주어줘. 왜냐? 봐봐.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f에다가 0을 대입시켜버린 건 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게 된다면 말이야. 여기다가 0을 대입시켰을 때 3이 나왔으니까 뒤에 붙은 상수가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 키 같은 걸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아주 많은 정해질 수 없는 많은 것들 중에서 얘 하나 때문에 딱 하나로 특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얘인 걸 구할 수 있게끔 잡는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t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계속. 아무튼 그러면 적분 공식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말이야 고배미분법 한번 가볼까? 고배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y는 fx에다가 gx를 이렇게 곱해진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y'을 보게 된다면 f'x gx에다가 플러스 fx g'x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인테그랄 어떻게? f'x gx에다가 플러스 fx g'x 늘 dx를 이렇게 전체를 때려버리게 됐었을 때 그 값이 그럼 뭐가 나오게 되겠느냐? fx 곱하기 gx 다시 얘를 미분시키면 이 안에 있는 게 나온다. 이거의 역연산이라고. 그럼 얘는 어떤 걸 미분시켜야지 나오니? 얘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 c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그럼 편하게 이걸 한번 식으로 한번 내가 구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y는 x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말이야. 그럼 y'을 구해버리면 앞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fx 나오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x 곱하기 f'x. 얘들아, 이 형태 기억하세요.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적분 파트에서 그냥 맨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 원래 있었던 식을 미분시키는 거 그냥 계속 연습을 했었잖아. 근데 정형화된 게 몇 가지 없었어. 한 6가지 정도밖에 없었거든. 얘네들 정형화돼서 얘네를 미분시키면 얘네가 나와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당연히 정형화된 애들이니까 이 6개는 뭐를 미분시켜야지 나오니?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역연산으로 해서 이거 원래 이걸 미분시키면 나오는 거였어 라는 걸 찾는 단계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테그랄 fx 플러스 x 곱하기 f'x라고 이렇게 돼 있는 dx를 구해버리게 된다면 걔가 바로 그냥 뭐가 된다? x 곱하기 fx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작업은요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얘들아. 알았냐? 자, 그럼 당연히 너희들 합성함수의 미분도 어느 정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잘 봐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y는 f의 g의 x라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y'을 구해버리면 건미분 f'gx 곱하기 안에 거 미분, 속미분 g'x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지. 그거 자체가 또다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다? 인테그랄 f'gx 곱하기 g'x 뭐 이런 건 우리가 치환적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뭐 내용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선 그냥 당연하게 어떤 걸 미분시켜서 얘가 나왔다라는 게 그냥 눈에 딱 보이게 된다면 즉 안에 있는 걸 미분시킨 게 밖에 속미분으로 딱 있다면 그럼 겉미분시킨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dx까지 걔는 원래 있었던 게 그럼 뭐가 되겠는가? f의 gx가 됐었겠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c가 붙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됐니? 됐지? 오케이. 자,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인테그랄 fx 플러스 gx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냐면 시그마의 연산과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적분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쌓아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쌓아서 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그마에서 썼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적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취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는 인테그랄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gx dx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맞습니까? 여기서도 적분상수 나오고 여기서도 적분상수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예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인테그랄 x-2분의 여기는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dx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x-2분의 위에는 4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여기 dx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거 적분은 우리가 배울 수 없거든. 니네 교육과정에 없는 거야. 배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쨌건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형태 나와 있고 똑같은 범위니까 그럼 얘는 하나를 합쳐버리면 여기에서 여기를 합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x-2분의 x-2의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약분을 시켜서 없애버리게 된다면 x 플러스 2만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럼 2분의 1의 x의 제곱을 미분시키면 나오고 얘는 그럼 2x를 미분시키면 나오고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괜찮니?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인테그랄 fx d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다시 인테그랄 ft d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인테그랄 f 사람 d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알았냐? 왜 상관이 없는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봐봐. 얘는 그냥 단순하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미분시켜서 나온 게 그냥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얘를 적분시키면 어떤 형태가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긴 x라고 돼 있는 식을 x로 적분을 시킨 거나 x 대신에 그냥 t를 대입시킨 것 뿐인 거야. 근데 t에 대해서 적분시켜버리면 여기에 원시함수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fx가 똑같은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보세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 x 플러스 1에 dx라고 나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y 마이너스 1에 dy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얘는 y로 돼 있고 얘는 x로 되니까 계산을 못한다? 전혀 아니라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y에 대한 식이고 y로 적분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그냥 x로 바꿔버리고 x로 적분을 시켜도 어차피 동일한 형태가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왜? 어쨌건 간에 미분시켜버리면 얘네들의 똑같은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자명하게 알고 있거든. 알았냐? 문자를 뭘로 썼냐의 뿐이야. 이건 함수잖아. 함수는 x를 내가 대입시켰을 때 y 값이 몇이 나오니? 걔네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거일 뿐이란 말이야. 그걸 문자를 x랑 y라고 놓건 t랑 뭐 s라고 놓건 그게 뭔 상관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됐냐? 일단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 7번, 8번, 54번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먼저 살짝 봐볼게요. 보세요. 7번. 뭐 워낙에 많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지금 몇 가지라고 돼 있어? 1까지라고 돼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몇부터 몇 가지가 아니라 이제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의 dx라고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 예를 들어 t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dt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을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냥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범위가 나와 있는 건 윗끝 아래끝이 나와 있는 건 어쨌건 정적분이라서 정적분의 영역 내가 개념 설명하고 나서 어쨌건 진행을 할 거지만 그냥 이 부분 살짝 보게 된다면 말이야. 다시 얘들아 이게 어떤 문자로 정리가 돼 있고 그걸 그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1에 dx라고 돼 있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는 개념.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쳐버리게 된다면 얘는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위에는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할게. x의 세제곱의 플러스 1이라고 dx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인테그랄 그럼 이거 약분시켜버리게 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대한 dx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8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 8번. 자, 8번도 보시면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fx가 있는데 f에 1을 대입시켜버리면 2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지금 문제에서 정의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정의해놓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라지 fx, 그러니까 얘를 미분시켜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걸 문제에서 지금 알려주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랬을 때 라지 fx가 x 곱하기 스몰 fx에다가 플러스 2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자, 봐봐 얘들아. 라지 fx를 그럼 없애버리는 게 지금 좋잖아. 봐봐 얘들아. 스몰 fx랑 라지 fx는 아예 그냥 문자가 다른 문자다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관성이 지금 없는 거라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게끔 우리가 변형을 시켜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은 얘의 부정적분 관계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즉 미분을 시켜버리면 얘가 나온다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시킬 거라고. x로 미분시켜버리면 얘는 스몰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다시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이면은 fx 나오고 뒤에 거 미분시키면 x f 프라임 x 나오고 얘 미분시켜버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딱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fx, fx 지워지게 되는 거니까 얘 는으로 우리가 정리를 시켜버리게 된다면 x 곱하기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얘네 넘겨버렸으니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x로 나눠버리니까 f 프라임 x라는 것은 그러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얘를 다시 적분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적분을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부정적분이야. 뭐를 미분시켜서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x가 나왔으니까 x의 제곱이었겠지. 그럼 앞에 2를 곱했겠지.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는 플러스 2x. 근데 어떤 적분 상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c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자, 문제에서 키를 주어진다니까 몇을 대입시켜서 몇이 나온다라는 이런 키를 주어지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시켜 버리게 된다면 c 값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볼게요. 자, 54번 이제 미분 파트에서는 우리한테 되게 많이 쓰였던 개념 중에 하나였었는데 내가 뭐 적수대다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을 썼었어. 자, 54번 한번 가볼게. 봐봐. 54번은 f의 x 플러스 y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f의 x에다가 플러스 f의 y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x, y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f의 뭐 더하기 뭐라는 게 나와 있는 형태 자체가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도함수의 정의가 바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f'x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될 때 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아. 적분 파트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적분 이 단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에 있었던 미분 파트 그리고 함수를 해석하는 능력, 이게 지금 여기에선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미분 파트에서 봤었던 식들이 여기 적분 파트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봐봐. 파트 이름 자체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f의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으면 도함수의 정의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였잖니. 다시 한번 써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될 때, 자, 분모는 h 가만 이래비두고요. 분 잡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한 건 f 앞에 거, f 뒤에 거,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f의 앞에 거 플러스 f의 뒤에 거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 xh 그리고 원래 붙어 있었던 마이너스 fx까지 써버리게 된다면 여기 fx, 여기 fx 지워지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그럼 얘는 살아남는 건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될 때 h분의 위에 f의 h는 있었고요. 얘는 h 약분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x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너희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순간 변화율의 정의에 의해서 보게 된다면 h분해고 h가 0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뒤에 사실은 마이너스 f에 0이 원래 붙어 있었어야지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시키는,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 그래서 적수대라고 부르는 내용이었었죠. 0 대입시켜버리면 f의 0은 f의 0 플러스 f의 0. 그래서 f의 0은 몇이다? 0이 나오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0에서의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0이 나오고 거기다 마이너스 x를 취한 게 나오게 된다 라는 내용을 알았어야 된다란 말이지.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f 프라임 x를 구한 게 얘가 구했거든요. 다시 f 프라임 x를 구한 그 값을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f 프라임 0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봐보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 프라임의 몇을 알려줬어. 문제에서 f 프라임의 1이 3이라고 알려줬잖아. 여기다가 1을 딱 대입시킨 거란 말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f 프라임의 1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럼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시킨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f 프라임 0 이렇게 했는데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이렇게 딱 알려줬잖니. 그러니까 뭘 알려준 거야? f 프라임 0은 몇이다? 4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준 거란 얘기야. 됐어?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그러니까 이 값을 알려줬었을 때의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사실은 얘가 지금 4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사실 여기가 4라는 걸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fx를 적분시켜서 구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fx를 적분시켜서 식을 구했는데 어쨌건 간에 0 대입해서 0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대입시켜버리면 적분상수 c도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fx를 완전히 구할 수가 있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단서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 54번 같은 유형은 한 5문제 넣어놨어요. 너네들이 지금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한번 여기 정리 한번 다시 해보신 다음에 바로 위에 53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넘겨보면은 많이 넣었는데 이상하다. 60번에도 나와 있고요. 거의 비슷한 형태가 60번이니까 칠판 정리 한번 해친 다음에 60번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좀 그래. 이게 원래 적분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너희들한테 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문이과 공통이잖아, 수학2가. 그러니까 문과애들이 배우기엔 이거 내용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빼세요 해가지고 지금 빠진 상태거든. 그래서 증명이 참 애매해졌는데, 증명은 이제 사실 빠졌으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 얘는 안 쓸 건데, 어쨌건 어떤 것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냐면 이런 것까지는 좀 알아야 돼. 이게 적분이라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의 양수 음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값을 갖는다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봐.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랄 a부터 시작해서 b까지를 대해서 dx를 취할 거다 라는 이 의미가 뭔지를 내가 좀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집중. 봐. 여기에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f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봐봐. 자, 여기를 내가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내가 b라고 할 거고 여기를 내가 c라고 이렇게 해버릴 거란 말이야. 자, 몇부터 몇 가지를 우리가 적분을 시킨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이제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f'x로 주자. f'x 이렇게 주어지게 됐었을 때 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봐봐. 얘를 적분을 시켜버릴 거야. f'x를 적분을 시켜버리면 그럼 그냥 fx가 되겠지. 그 fx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그럼 f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우리가 취할 거고, 그게 a부터 b까지를 적분을 취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적분 파트를 왜 배웠냐면, 어떤 식이 미분을 시킨 게 얘가 나왔어. 그럼 원래 식이 뭐가 나오니를 연습했던 파트가 이제 부정적분 파트였어.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거 위 끝이랑 아래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 끝을 대입시킨 거에서 f의 b에서 f의 a를 빼버리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증명은 지금 미안하지만 교육과정에선 빠졌어. 그래서 이과 애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에서 구분구적법이란 걸 배울 거야. 그게 좀 표현하기 가장 좋은 식이긴 하거든. 여기 봐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좀 편하냐면, 봐봐. a부터 시작해서 b까지를 적분을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면 되는 건데, x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구적법으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 얘들아, 미안해. 교육과정에서 지금 빠져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얘를 이렇게 잘게 나눠. 그래서 얘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함수값이 되는 건데, 그럼 위에 있으면은 양수 함수값이, 밑에 있으면 음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냥 위에 있으면 적분값은 양수가 나오고 밑에 있으면 적분값은 음수가 나온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내가 s의 1이라고 여기의 넓이를 s의 2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말이야, 인테그랄 fx를 a부터 b까지를 적분을 한번 우리가 때려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그럼 얘기는 그냥 x1이 나오게 되겠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를 fx를 적분을 때렸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는 뭐가 나와? s의 2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의 fx에 대한 적분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양수가 나오고 얘는 음수가 나오게 될 테니까 s1 마이너스 s의 2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되겠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시그마랑 그냥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봐봐. 이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a부터 시작해서 b까지를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얘는 b부터 시작해서 c까지를 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시그마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버린다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a부터 c까지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얘에 대한 기본 성질들을 우리가 좀 쓸 거예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fx, dx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저건 기본 정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저거 따라갈 거야 계속. 봐봐. f'으로 갈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얘는 fx에 대해서 뭐를 a에서 c까지니까 f의 c에서 마이너스 f의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괜찮니? 됐지? 자, 그럼 봐봐. 이 식이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느냐 말이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해서 f'x dx라는 얘기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 이건 a부터 b까지인 거야. 거기다가 b부터 c까지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에 대한 f'x dx라고 이렇게 쓰게 된다면 식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봐봐. 자, 얘는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fx 돼 있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fx라고 돼 있는 걸 우리가 b부터 c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f의 b에 마이너스 f의 a라고 쓸 수 있잖아. 플러스 얘는 f의 c에 마이너스 f의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럼 살아남은 게 얘밖에 없으니 그럼 얘는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인테그랄 f'x에 어떻게? a부터 b까지의 dx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이 연산들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갑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fx, f'x dx라고 그냥 통일할게요. 이렇게 풀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었냐면 f의 b에서 마이너스 f의 a라고 쓸 수가 있었어. 괜찮니? 근데 봐봐라 얘들아. 야, 얘를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내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f의 a 마이너스 f의 b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네? 그지? 근데 얘는 그럼 다시 한번 보면 a를 대입시킨 거에서 b를 대입시킨 걸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인테그랄 a를 대입시킨 거에서 b를 대입한 걸 뺐으니까 f'x dx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원함수가 있어. 그리고 걔를 적분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인테그랄 시킨 이 적분을 시켜버린 이 식과 어떤 식에 대해서 얘를 적분시킨 이 식에 대해서 대입시킨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여기로 이어지게 되거든. 이건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진행하게 될 내용이지만 봐봐. 여기가 f'x가 만약에 이차함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근을 갖는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f의 x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얘는 3차함수가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럼 봐봐라. 얘가 근을 이렇게 가졌으니까 여기서 근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양수에서 음수로 갔기 때문에 극 대값 갖는 값, 여기는 음수에서 양수로 갔으니까 극 소값 갖는 값. 그럼 얘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다시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기를 대입시킨 값에서 여기를 대입시킨 값을 빼는 거야. 즉 f에 알파를 대입시킨 거에서 f의 베타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 마이너스 극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걔는 그래서 이쪽이랑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긴 지금 f'x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적분시켜서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시킨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바로 인테그랄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야만 하고 인테그랄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얘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조금만 더 진행을 하자면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잖아. 얘 범위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얘 범위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 의미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원래 여기에 fx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fx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a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내가 적분을 시킨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시켜버린다는 얘기는 이분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방향을 이쪽으로 보면 양수가 나오고 방향을 이쪽으로 보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딱 이 정도까지만 그냥 받아들여줘. 그래서 그냥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큰 수로 해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랑
역방향으로 b부터 a까지라고 된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마이너스를 없애면은 얘네를 a, b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범위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3단 논법에 의해서 시그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1 대입한 거부터 시작해서 5 대입한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6 대입한 거부터 10 대입한 거라고 돼 있다면 전체를 그냥 1부터 10까지 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여기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x축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건 그냥 양수가 나오는 연산. 밑에 있는 건 음수가 나오는 연산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구분구조법에서 함수값으로 따졌을 때 이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개념으로 원래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딱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여줘. 그래서 위에 있는 건 X축 위에 있는 건 양수에 대한 적분값이 나오고 밑에 있는 건 음수에 대한 적분값이 나온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갑니다. 시작.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미분은 적분보다 훨씬 쉬워요. 아이, 무슨 말이야. 적분은 미분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잘 한번 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하이. 자, 그럼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에 대해서 f'x로 그냥 계속하자. f'x dx라고 하게 된다면 이건 그냥 뭐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바로 그냥 얘기해줘야지. 뭐 나와? 0. 바로 나왔어야지. 괜찮아? 뭐 개념 자체는 이제 적분의 이제 기본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얘는 적분시켰으니까 fx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대입한 거에서 어디를 대입한 거, a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는 거니까 fa-f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오케이. 자, 계속.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밑바탕이 되어야 돼, 얘들아. 알았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봐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켜 버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변형시켜 볼게. 그럼 얘들아. 인테그랄 만약에 a부터 시작해서 x까지 나왔어. 그리고 ft, dt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집중 잘하세요, 이제. 하이.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얘는 그냥 f'에 대해서 볼게.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적분시킨 건 그냥 fx라고 우리가 보자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니? fx에 대해서 다시 ft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x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니? 그럼 다시 얘는 fx를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fa를 대입한 걸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대해서 f't dt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f의 x의 마이너스 f의 a라고도 쓸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한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왼쪽은 그냥 그대로 써. 그냥 그대로 내비둬. 그냥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걸 그냥 미분시키래 x로. 됐어? 그럼 오른쪽 봐보자. 얘들아, 상수는 미분시키면 어떻게 되니? 0 되지?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뭐만 나오는 거냐면 f'x만 이렇게 나와. 자, 형태를 니네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잘 들어. 봐봐. 상수부터 x까지로 나왔지. 그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이 상수는 어차피 미분시키면 사라지니까 신경 끄시고요. x만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적분시킨 다음에 다시 미분시키잖아. 그럼 이 레벨로 똑같이 와.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안에 있는 변수만 x로 바뀌어져서 그대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 내용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보세요. 그럼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갈 건데 문제가 x 곱하기 f't dt라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한번 가볼 거란 말이야. 천천히 진행할 거야. 천천히 잘 따라와. 봐봐. 자, 얘는 지금 적분이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t에 대해서 적분 변수가 t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그냥 상수 취급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어디로? 앞으로 그냥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계속.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보면 얘는 x에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이게
문자가 T 나오고 A 나오고 X 나오고 이러면 애들이 막 헷갈려 하거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떠한 상수부터 X까지인 거야. 그리고 X 곱하기 이건 그냥 T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식이고 T에 대한 적분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앞으로 끄집어낸 상수칙을 해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그럼 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식을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들어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T에 관한 식은 상수는 어차피 미분시키면 사라지니까 X를 미분시킨 것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원식에다 그냥 X를 대입시킨 게 따라오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이제.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분을 시키려면 말이야. 다시 한번 써줄게. X라는 것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얘를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근데 봐. 여기가 X에 관한 식이거든? 근데 여기도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배 미분법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를 미분을 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F't의 dt 그대로 살아남게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시켜버리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시켜야 되잖아요. 얘 미분시켜버리면 F'x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 x 곱하기 F'x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식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번 숙제에 가장 이제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의 주축을 이루는 문제들이 얘네들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주축으로 이제 이루고 나서 이제 스킬을 조금 알려줄 건데, 만약에 fx라는 게 2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fx dx라고 막 이렇게 돼 있다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봐봐, 집중. 막 짜증나거든? 봐봐. 야, fx가 나와 있는데 막 인테그랄 또다시 fx 나오고 막 어우 막 빡쳐. 문제 못 풀어. 안 풀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지면 이건 문자가 다른 문자로 돼 있어야지. dt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자, 잘 들어봐. 봐봐. 얘들아. 어쨌건 얘는 적분을 시킨 다음에 2를 대입시킨 거에서 2를 대입시킨 걸 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쨌건 간에 상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럼 그 상수를 그냥 내가 k라고 이렇게 한번 치환시켜 볼게. 그럼 fx 자체를 우리가 2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듣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얘들아, 이 fx 대신에 2x 플러스 k를 여기다가도 대입시킬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k라는 게 원래 뭐였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ft dt였었는데 이 변수만 x 대신에 t로 바꿔서 대입시켜버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et 플러스 k에 대한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느냔 말이야. 이거부터 먼저 이해를 잘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봐봐. fx라는 걸 2x 플러스 뭐라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상수부터 상수까지 적분이라서 그냥 우리는 상수 k라고 그냥 취한을 시킨 다음에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럼 fx는 2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얘를 다시 ft라고 돼 있으니까 x 대신에만 t로 바꿔서 여기다 대입시켜줘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야. 이 식을 다시 한번 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에 x 대신에 t로 바꿔서 대입을 시켰으니까 얘가 되겠고, 얘는 어쨌건 그럼 적분을 시켜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적분을 시켜. 그냥 적분시켜서 계산을 해. 그럼 k에 관련된 식이 있을 건데, 상수 있을 건데 넘겨버리면 이제 k에 관련된 식이 있으니까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거야. 오케이? 얘도 워낙에 많이 쓰는 개념이니까 잘 알고 계세요. 이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 1부터 2까지랑 막 2부터 3까지 나올 수 있어. 그냥 여기 미지수 k, 여기 미지수 뭐 p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구하면 돼. 그럼 연립방식 나와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게 될 건데, 얘들아 봐봐. 하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 건데 봐봐. 우함수라는 건 말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함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자, 기함수라는 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뭐 x의 세제곱을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경우니까 봐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a를 대입시키고 여기서 내가 플러스 a를 대입시켜버리면 함수값 무조건 똑같은 값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근데 봐. 여기서 만약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a까지 우리가 적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 말은 이 부분의 넓이랑 어차피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거야. fx dx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그냥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부터 a까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에 대해서 fx dx를 이렇게 구해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곱하기 2를 취해줘도 얘랑 더한 값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시작해서 그 절반 여기까지에 대한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취해버리면 된다. 다시 여기가 a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a라고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봐봐. 이 부분에 대한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단 말이야.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a까지 fx dx를 이렇게 때려버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플러스 s값 마이너스 s값 나오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냐?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끔 페이크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적분을 때릴 건데 x에 1023제곱 플러스 x에 1021제곱 플러스 2얘에 대한 dx를 구하시오. 막 이딴 식으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자, 인테그랄 따로따로 우리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그마랑 그냥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사실은 기함수 형태거든? 그럼 얘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이 적분시켜버리게 되면 얘는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얘는 0 나오고 얘는 0 나오고 얘만 계산을 하면 문제가 끝나게 되겠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 잘해줘야 돼, 얘들아. 맞지? 다음 시간에 왜 얘를 미분시킨 게 적분시킨 게 서로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심화 개념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이 공식들 관련된 거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바로 문제를 어떤 걸 풀어보시냐면 우리 워크북 문제들 중에서 일단 칠판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워크북 문제들 중에서 예를 들어 50번 같은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44번 자 3번 봐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매초 0.1m씩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 그냥 증가하는 양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0.5t씩 더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각형의 넓이가 36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은 몇이다. 그럴 때 a에게다가 뭐 10을 곱한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보세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몇인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일단 계속 이게 근데 가로 세로를 각각 0.1t 그러니까 10초만큼 지나게 되면 1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20초 지나게 되면 그럼 2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문제가 넓이가 지금 36제곱미터가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는 지금 얼만큼씩이 늘어나야 되는 거니? 1씩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t가 몇이겠어? t가 몇?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10초일 때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하는 말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다시 정석적인 식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봐봐. 자, 넓이가 지금 36이라는 얘기는 넓이가 3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그럼 몇이 되겠다? 6이 되겠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 다시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5에다가 플러스 0.1t를 취한 값이 6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t는 몇이 나오게 되겠다? 10이 나오게 되겠다를 알게 되겠지. 그리고 조금 더. 자, 한 변의 길이는 5에다가 0.1t만큼을 더한 값이 될 거란 말이야. 다시 s는 5에다가 플러스 0.1t만큼 해버린 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제곱을 딱 때려버리게 된다면 걔가 바로 넓이가 되겠다는 거. 다시 s를 넓이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t로 미분을 시킨 다음에 t에다가 몇을 대입시켜요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미분을 때려버린 다음 뭐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전부 다 풀어가지고 미분시킨 사람 이제 없을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를 그냥 t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린 다음에 건미분, 속미분,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그냥 접근하자 그랬죠. 그래서 그냥 t의 제곱이라고 보게 된다면 2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5 플러스 0.1t라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다음 이 안에 있는 걸 속미분 시킨 걸 밖에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속미분 시켜버리면 0.1 곱하기 0.1까지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 자, 이것도 S'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미분했냐면 t에 대해서 미분했단 말이야. 그럼 S를 그냥 dt분의 d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적절한 방식이에요. 다음 그럼 여기 미분시킨 상태니까 얘가 지금 도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t에다 몇을 대입시키라고? t에다가 10을 대입시켜버리면 그럼 답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는 급격한 속도로 상하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놀이기구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4분의 1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놀이기구의 최대 속력과 그때의 시각을 차례대로 구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봐봐. 봐.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 근데 어떤 학생이 옆에서 둘이 있었는데 A 학생이 그래. 아, 저 차 속도 되게 빠르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래. 저 차 속력이 되게 빠르다. 자, 속도가 맞는 거니 속력이 맞는 거니? 아니,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이 뭐냐고. 속도는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 뒤로 가는 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 존재하는 게 속도야. 속력은 뭐냐면 그냥 얘가 정확하게 그냥 움직이는 그 가치에 대해서 수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였어도 플러스, 뒤로 움직였어도 그냥 속도가 빠르면은 큰 값, 그리고 속도가 느리면 작은 값.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속도의 절대값을 취한 값이 뭐다? 속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뭐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위치가 ft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4분의 1의 t의 4제곱에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9의 t의 제곱에 플러스 t에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보세요. 일단은 속도에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분시킬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f't 다시 여기가 지금 위치에 관련된 거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관련된 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속도에 관련된 걸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f't 이런 식으로. ft, t에 관한 식이니까 우리가 t로 그냥 미분을 시켰다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ft를 그냥 dt분의 d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봐봐. 자, 그럼 계속 얘 미분 시켜버리니까 뭐 나오니? t의 세제곱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3 t의 제곱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9t의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지. 자, 다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봐봐. 문제를 잘 읽어봐. 뭐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놀이기구의 속력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속도에 대한 걸 우리가 구해버렸잖아.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너희들이 직접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위치에 관련된 거 나오고 속도가 나왔어. 근데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얘들아 봐봐. 야, 그냥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식이 쫑쫑쫑쫑 있다라고 써졌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너희들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증감표 작성한 다음에 미분 시킨 다음에 0 만들어서 증감표 작성 다 시키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막 이렇게 따지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걸 따지고 그래서 최대값 어디 최소값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을 거 아니야. 맞지? 맞잖아. 그럼 원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얘를 미분시켜서 우리가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내가 얘기했지. 문과애들한테 원래 이 궤도를 주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계속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원함수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얘를 미분시킨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근데 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절대값이건 뭐건 간에 말이야.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거 원래 주어진 거 아니라고 그냥 취급하세요. 얘만 주어졌습니다. 얘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즉, 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그럼 너희들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구할 거냐고. 얘를 미분시켜서 증간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함수 하나를 주고 나서 미분시키고 한 번 더 미분시키라는 얘기인데 그걸 말만 조금 고급지게 바꿔놓은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더 미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T에 뭐 그냥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그냥 갑시다. 이것도 그냥 F'T라고 쓸게요. F'T. T로 미분시킨 겁니다. 이건 F의 2'T.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F의 2'T. 뭐 이게 몇 번 미분시켰다, 몇 번 미분시켰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니? 아무튼 이걸 미분시켜버리게 된다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의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다시. 그럼 얘는 3으로 묶어버리니까 여긴 몇 나오나? t-3이랑 t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단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값. 자, 원함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7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 7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치시고요. 여기 7. 다음 여기 플러스 3을 대입시키니까 3 대입시켜버리면 27. 여기 마이너스 27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6. 뭐 3을 이렇게 대입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6. 대충 이 정도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네를 이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범위를 주어줬단 말이야.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주어졌어? 1부터 t까지라고, 1부터 4까지라고 주어졌죠? 보세요. 여기가 대충 1이라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까지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이거는 속도야, 속도. 속도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가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속력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랑 그냥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어디다? 여기. 3초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6번에는 몇 초일 때? 3초일 때. 몇이었었어 이게? 마이너스 26이었잖아. 근데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속력이 얼마만큼이냐?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답 쓸 때는 마이너스 26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건 속도를 구한 거예요.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26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t가 3이었을 때 속력은 26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면 속도에다가 뭐를 절대값을 이렇게 때려버린 값이 속력이다.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7번도 질문 나왔습니다. 7번 볼게요. 잠시 후에 정리할 시간 드립니다. 7번 보시면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의 그래프이다. 이건 지금 XT야. 위치의 그래프야. 위치. 봐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XT축, 여기가 T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봐봐. 7번. A일 때 위 찍고 C일 때 밑에 찍었는데 위는 2고 아래는 3이야. 봐봐. 여기는 대충 2 정도가 나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3 정도가 나와 있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계속 넘어갔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최대값 찍었을 때의 값이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여기가 B고요. 최소값 C일 때의 값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찍었을 때가 D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런 것은. 자, 일단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봐봐. 자,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인 거야. 알았냐? 여기서 이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얘는 위아래 운동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는 처음에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까지 딱 올라가게 됐고요. 그 다음 2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었을 때 여긴 지금 시각이 지금 B가 된 거지, 시간이. 그럼 얘가 계속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밑에 3, 마이너스 3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냥 이 운동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즉 X축 여기가 지금 T축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낸 상태다라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 P의 속도는 A에서 최대이다라고 얘기를 했네. 얘들아, 속도라는 건 얘를 미분시킨 거잖아. 미분 계수잖아. 그지? A에서의 미분 계수 몇이니? 0이지? 그지? 이거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양수잖아. 여기서의 미분 계수는 0이야. 그럼 여기서의 속도가 더 컸을 거란 말이야. 미분 계수가 더 큰 값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니은 T가 B였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B가 어디냐면 B 여기잖아. 말 잘 들어봐. 운동 방향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움직였어.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 자, 이럴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뀐 거지. 아래로 내려갔어. 멈추고 위로 올라가는. 이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이게 니은 같은 경우에 너네가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봐봐. 기억은 뭐 어림도 없고 니은 같은 경우에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VT 그래프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맞아. 오케이? 여기선 지금 XT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얘 자체가 그냥 운동이란 말이야.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여기서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운동 방향 바뀌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VT였었으면 부호가 여기서 양수였다가 0 찍고 음수가 되니까 아, 극대우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운동 방향 바뀌는 게 맞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조심하세요. 얘는 지금 VT가 아닙니다. VT일 때 맞는 얘기지 XT일 때는 틀리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C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C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 나오지? 오케이. 디귿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니까 오케이.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리을 보겠습니다. 0부터 D까지 갔었을 때 C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봐봐. 다시 한번. 거리라는 건 말이야. 이 X축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인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자, 얘 값은 지금 2까지 떨어져 있고 얘 값은 3까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C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C가 가장 멀리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틀리고 디귿 리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 간단하게 먼저 해주세요. 시작. 자, 8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8번에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자, 빠르게 보자. 좌표평면 위에서 점 P는 원점 O를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몇 초 2의 속력으로 이동을 했다.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근데 P라는 건 지금 어떻게 이동했다고 했냐면 원점 O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2t 만큼 갔었을 때 얘가 P가 있게끔 이렇게 잡아버렸단 말이야. 다음 Q라는 것은 P가 출발한 지 1초 후에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어? 몇 초? 3. 그럼 여기는 Q가 이렇게 있겠고 몇 초? 3. 3t.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봐봐. 그냥 얘를 2t라고 놓고 얘를 3t라고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얼마만큼 지난 다음에 간다 그랬어? 1초만큼 진행을 한 다음에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P라는 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2라는 것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Q는 여기서부터 그냥 위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선분의 길이라는 건 2 플러스 2t라고 이렇게 놓을 거고 여기 선분의 길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놓을 거다? 3t라고 이렇게 놓을 거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 어쩌라고 얘기를 했어? 어쩌래 문제 좀 봐봐 얘들아.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니? P가 출발한 지 몇 초 후라고 얘기를 했어? 4초 후에 OPQ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뭔지를 파악을 잘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t초만큼 지난 상태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건지 아니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t 플러스 1초만큼 지난 상태로 기준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너네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x축을 넣고 여기 y축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t초 흘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냥 얘 p라는 것만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봐볼게. 그럼 여기는 2t만큼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q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1초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1초 후에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1초만큼 3만큼 움직인다고 이랬으나 3만큼 밑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위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현명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1초 동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3만큼 밑으로 내려버린 거니까 여기 있는 이 Q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수가 있는 거냐면 3t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t가 1초가 될 때만큼 3씩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좀 현명하겠죠. 그래서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그래서 3t-3이라고 놓고 여기 있는 점은 2t라고 이렇게 놓게 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 S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의 t-1에다가 곱하기 2t라고 이렇게까지 놓을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몇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제에서 몇 초? 4초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버린 다음에 s 곱하기 dt분의 d.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시켜버리고 t에다가 4를 대입시켜버리면 문제가 마무리가 될 거란 얘기야.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식만 세우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음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보십시오. 자, 10번 보시면 여기도 문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라는 게 있고 근데 그것이 뭐랑 같다고 했냐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9x랑 같다 그랬어. 자, 봐.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같는데 자, 두 개의 음근 같고 한 개의 양근을 이렇게 갖는다고 얘기를 했어. 간단하게 빨리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하이. 자, 그럼 얘는 일단 당연히 방정식에서의 미분 활용이기 때문에 얘 넘기고 나서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거라는 건 명확하고요. 자, 다음. 그럼 x의 세제곱에 뭐 나오니?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고 뭐 나오니? 마이너스 9x 나오고는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너희들은 얘를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버린 다음에 얘는 y는 마이너스 a다라는 직선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그럼 fx는 얘다라고 해서 이쪽만 우리가 한번 분석을 시작을 해보자고. 다시 그럼 f'x를 구해버리게 된다면 얘를 미분시킨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고 되겠고요. 얘는 다시 3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까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그리고 플러스 3에서 극대값 갖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3을 대입시킨 함수 여기가 음수가 나오는구나. 3을 대입시킨 함수값 여기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킨 함수값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됐지? 근데 얘가 두 개의 음의 실근이랑 하나의 양의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두 음, 한 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x축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니네가 치게 된다면 말이야. 여기 극대값 구해버려셔서 여기 만난 점, 여기보다 여기 사이 값이 무조건 답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따져버리면 문제가 편하게 풀릴 거란 얘기가 되겠지. 알았냐? 무슨 말인지? 됐죠? 이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약간 개념적인 부분인 건데 봐봐. 1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념적인 부분인 건데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의 n 마이너스 3에다가 크다 n 플러스 1의 뭐다? x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그냥 가볼 테니까 봐봐. 자,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게 된다면 얘는 0보다 크다가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x의 n 플러스 1제곱에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의 마이너스 n의 n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전체 식이 0보다 큰 거야. 무슨 말이냐?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0보단 항상 큰 쪽에 그려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얘를 그럼 fx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식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말이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느냐? f'x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n 플러스 1 앞에 붙고 그리고 x의 n제곱 1만큼 빼야 되니까 다음 마이너스의 n 플러스 1까지만 살아남는 거야. 상수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x항의 개수니까. 다시 그럼 얘는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x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냐. 야, 다른 소리 다 집어치고 봐봐. 다른 소리 다 집어치고 얘는 지금 어쨌건 n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여기는 x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됐었을 때 얘가 없어지게 되려면 얘가 0이 나오게 되려면 x 값이 무조건 몇? 1이어야지만 성립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원함수 그래프 자체가 봐봐. 얘가 원함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한번 1이라는 값을 딱 집어넣으면 근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을 때 그거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형태가 대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극소값이 x가 몇일 때? 1일 때 극소값을 갖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극소값이 원함수에다가 지금 x에다 몇을? 1을 대입시켜버리면 극소값이 나오게 될 테니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fx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대충 막 이렇게 감소하다가 어딘가에서 딱 찍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때 찍었을 때 그 x값이 지금 몇이 나온 거야? x가 1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을 대입시킨 함수값이 누구보다? 이게 x가 y가 0이라는 그래프지. 즉 x축이란 얘기야. 얘보다 위쪽에 나와야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원함수에다가 1 대입시킨 값 걔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세요. 오케이. 14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피의 변화율에서는 워낙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하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선분의 길이가 지금 2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선분의 길이가 지금 4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얘들아 봐봐. 야, 물이 얼마만큼 차있건 상관없이 항상 어떤 비율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는 무조건 1대2를 유지를 해야 돼. 왜냐면 닮음 도형이 무조건 나올 거니까. 물이 얼마만큼 차있건 무조건 얘랑 닮음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1대2의 비율은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될 거란 얘기야. 알았지? 자, 계속 문제 봐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매초 3m의 비율로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채울 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높이가 지금 매초 3씩 올라가니까 여기가 3t다 이렇게 놓게 된다면 1대2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t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1대2의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계속. 근데 수면의 높이가 30m가 되는 순간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수면의 높이가 30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t가 몇인 거야? t가 10인 건 우리가 잡아낸 거야. 그리고 다시 부피가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t로 정리를 해서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다시 그럼 밑넓이가 되겠고요. 밑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3t니까 2분의 3t 전체의 제곱에 파이 r 제곱에서 원의 넓이 구하시고요. 그리고 높이 곱하기 3t 곱하기 3분의 1까지 해버리게 된다면 뿔의 부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건 그럼 t에 대한 몇 차식이 될 거냐면 여기 봐보자. 얘는 4분의 9t의 제곱에 파이에 곱하기 3t에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건데 얘 약분시켜서 없어지니까 다시 4분의 9에
파이의 t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뭐가? 부피가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게 된다면 v를 dt분의 d를 이렇게 때려버리게 된다면 t로 미분시켰으니까 3 앞으로 가니까 4분의 27에 파이에다가 t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거란 얘기다. 근데 문제에서 t에다가 몇을 대입시키라고 그랬어? 10을 대입시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얘의 값이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요.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